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2022년 8월 5일 오후 10시 55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그넛 스테이킹 업체 피그먼트 EGLD 스테이킹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별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미국 증시 3대 지수 하락 출발이라고 하는데요. 조금씩 복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요. 태어나 정해보는 후원입니다. 석현이 엄마나 가입했당. 네, SCV님, 네, 후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도 나올 텐데 그 지표가 생각보다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그 실업이 많아진 게 아니라 취직을 많이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구나. 경기가 좋으면은 이거 연준에서 금리 마음대로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악재겠는데 라는 생각이 나와서 가격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하루 이틀 지나면 아니면 몇 시간만 지나면 호재로 다시 둔갑할 가능성이 커요. 많은 사람들이 취직했다는데 굳이 주식이 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켜보죠, 아무튼. 예,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여기 나오죠. 미국 7월 비농업 고용 52.8만 명이 증가했다. 예상치를 대폭 올라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적으로는 3,038만인가 37만인가 이 정도 예상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7월 디파이 TVL이 22% 증가했다. 이 TVL은 뭐냐면요. 이 총 예치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디파이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그런데 좀 빠졌던 거에서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네. 시티그룹이 이더리움의 머지 후 디플레이션의 자산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머지가 뭐냐면 이더리움이 지금은 POW 코인인데 이미 POS 코인, 스테이킹 코인으로 바뀐다고 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발행량이 연 4.2%가 감소하고요. 그러니까 발행량보다 소각량이 더 많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은 가스비로 사용된 거에 대해서 대부분이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지는 블록 생성 기간을 13초에서 12초를 줄여서 트랜잭션 속도를 10% 높일 수 있다. 지금 이더리움이 쉽게 말해 계약이 성사가 되면 그 계획이 완료되는 데까지 보통 13초가 걸리는데 12초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지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TPS가 10만으로 급증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서 말하는 TPS는 아마 속도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머지 후 네트워크 에너지 소비가 99.95% 감소할 걸 예상이 된다. 이거는 기존에는 이더리움의 채굴기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채굴을 했는데 머지가 되면 POS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몇몇 사람들 대표들만 노드를 돌리는 사람들만 그 그래픽 카드를 이용한 이런 네트워크 운영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다수가 에너지가 많이 절약이 될 거다라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하나 더 떴네요. 네, 서베이 10명 중 4명은 NFT는 나쁜 투자다라고 했습니다. NFT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 투자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그 자금 세탁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베이에서요. 스페인 국민의 6.8%가 암호화폐 투자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6.8%뭐 상당히 낮은 숫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불과 1, 2년 전을 생각을 하면요.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이 6.8%밖에 안 됐을걸요. 근데 실제로 사용한 사람들이 6.8%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짧은 시간 안에 비트코인이 상당히 저변이 확대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10년 이상 미이체 비트코인 물량이 역대 최대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0년 이상 지갑에서 넣고 빼고 하지 않았는 지갑들이 최대로 많이 몰렸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뭐 비트코인 지갑이 있는지도 자기가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분실한 코인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코인들은. 네, 바이낸스 CEO 중화공 대통령 만나서
암호화폐 규제 등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뭐 나라에서 국가 대통령이 이렇게 어떤 특정 거래소 사장을 만난다는 것, 대표를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정부들과 협업할 수 있는 많은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좌우자평 이제 다음 주에 아마 한국 올 겁니다. 이 친구도. 네, 한국에서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 많은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많이 방문을 할 거예요. 네, 미 투자자 39%가 지난달에 암호화폐를 추매했다고 합니다. 예, 지난달이면은 7월 달이죠. 7월 달에 거의 바닥을 찍었다가 중순 이후부터 조금씩 반등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대다수 39%나 되는 사람들이 저점 매집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분석 큰 손들 랠리 지속성을 의심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모으는 중이다. 최근 투자자들이 시장 랠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메이저 암호화폐를 10,000개에서 10만 개를 보유한 상호들이 시장 랠리에도 불구하고 USDT와 USDC를 추적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는 랠리에 대한 불신과 매수를 꺼리는 일명 걱정의 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난 2주에서 3주 동안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과 다른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대체로 반등했음에도 상호들은 가격 랠리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데 이것도 이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분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모으고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추가적인 매수를 하기 위한 여력을 키우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이 사람들 왜 지금 당장 안 사냐? 이 시장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안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한 거거든요. 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난달에 많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여기서도 그런데 재밌는 게 고래라는 표현이 아니라 상어라는 표현을 했죠. 그 이유는 고래들은 매집을 했어요. 예, 고래들은 매집을 했고요. 상어들은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모으고 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을 모은다는 소리는 더 크게 사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예. 이것도 사실 악재가 아니라 호재입니다. 왜? 안 샀으니까 매수 여력은 더 크다는 거잖아요. 이제 시장에 아직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크다는 것을 저 뉴스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일본 블록체인 기업이요 7.75억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항상 말하죠. 최근에 일본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 여러분 주목해 봅시다. 일본 관련 코인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일본 관련 코인들이 뭐가 있냐면 에이다, 넴, 그리고 아이오타 이런 코인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비트 등 거래소 공동 협의체 SH 증권 토큰 분류 9종 검토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얘네들 중에서 뭐 상장된 코인이 국내에서는 레이 코인인가? 근데 뭐예요? RLY가 아무튼 이 코인이 제가 알기로는 빗썸에 상장되어 있고 또 파워레저 업비트에는 파워레저가 상장되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게 뭐 크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아무튼 넘어갑시다. 네, 케빈 오리얼이 예, 하락장에 더욱 암호화폐 투자해야 된다. 캐나다 억만장자 유명 기업가 케빈 오리얼이가 최근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가 두 자릿수 하락을 겪었지만 이를 기회로 삼았다며 우리는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비중을 20%를 시작해서 23%까지 늘리고 다 이제 16% 떨어졌다. 우리는 극도의 변동성을 활용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폴리곤 등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렸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관급 투자자들은 이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 매수하고 있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다음 바이낸스 비자 카드에서요. 네, 리플 그리고 시바이누 뭐 이런 코인들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예. 네, 서베이 개인 투자자가 암호화폐 시장 이해도가 주식 시장보다 높다. 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대한 이해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9개국 9천 명의 개인 투자자들
상대로 실시한 해당 조사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9%, 주식 및 채권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0%였다. 네, 아무래도 주식 같은 경우는 추천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코인판 같은 경우는 추천주로 들어갔다 물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코인이 뭐 하는 코인인지 대해서 물리고 나서 많이 공부를 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는 분석이긴 하네요. 네,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사람들이 이해도가 더 높다는 게. 네, 주기영 최근 초보 채굴자 비트코인을 매도했고 가격 하락에 항복했다. 이게 뭐냐면요. 초보 채굴자들이라는 것은 아마 소규모 채굴자들을 말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대형 채굴자들은 채굴 해시레이트가 높아지고 단가가 높아져도 그냥 버티면서 이유를 위해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개인 채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채굴기를 돌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더 이상 못 버티고 소규모 업장들은 다시 이 시장을 떠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론 머스크 도지가 결제 수단으로는 비트코인보다 우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당연한 얘기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 도지가 더 빨라요? 비트코인보다. 그러니까 결제 수단, 단기 결제 수단으로는 비트코인보다 도지가 더 좋은 게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블록체인이잖아요. 당연히 가장 구닥다리예요. 가장 느리고 비싸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보다 결제 수단으로 떨어지는 코인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하긴 뭐 보안성으로 얘기하면은 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미국 신시아 루미스 이원실 SEC가 미국 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를 조사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 외의 모든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여기는 바이낸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네. SEC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가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으며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가 이를 두고 집행의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거 파워싸움 하는 겁니다.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와 SEC 두 군데가 서로 암호화폐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관할하겠다. 우리가 이거를 취급하겠다. 우리가 이거를 감독하겠다. 관리 감독하겠다. 이거를 두고 서로 지금 힘겨루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SEC는 아무도 지들한테 이런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지들이 너무 대놓고 하죠. 네, 태그 호이오가 AP 결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태그 호이오 시계죠, 시계. 네, 명품 시계. 네, 이더리움 개발자 8월 11일 메인넷 머지 최종 난이도 설정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상된 게 8월 19일인가요? 9월 19일? 이더리움 메인넷 머지가 9월 19일 날 8월 19일 아니었어요? 아, 8월 18일 날 시작하는 거구나. 예. 아무튼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길게 보면 한 달, 짧게 보면 2, 3주 남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더리움이 POS 전환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예, 저도 이게 되게 기대가 됩니다.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이 되면은 코인판, 특히 디파이나 NFT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상당히 기대가 돼요. 음, 이더리움 7월 평균 가스비 전달 대비 51.4% 하락. 요게 대박이에요. 요즘 저도 오브스 같은 경우는 제가 스테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 가스비라든지 이거를 체크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의 8기위까지 지금 시간으로 다 8기위 정도 8기위밖에 안 나오거든요. 평균 가스비가 6월 달에는 55기위, 예, 그리고 지금 26.8기위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8기위, 지금 26보다도 훨씬 더 떨어졌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의 사용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NFT라든지 디파이에 대한 활성도가 많이 떨어졌다. 경쟁률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가스비가 내려오면은 어떤 게 좋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많은 블록체인들이 있거든요. 알트코인들. 이 친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뭐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도록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가스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걸 이용을 못하는 거, 사람들 이용료가 너무 비싸져서.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더리움 가스비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데 부담이 안 될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 이더리움 관련된 알트코인들도 많이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레볼루트 6개월간 암호화폐 부분 직원 수 20%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레볼루트는 디지털 영국 은행이에요. 음, 이 정도 뉴스가 나오네요. 8월 5일 코인리스 모닝 마켓 브리핑은 뭐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1조 달러 이상, 1조 달러 이상 계속해서 시총은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늘 뭐 이미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있었고요. 네, 이것만 보죠. 미국 블록체인 협회 전무이사 크리스틴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항상 존재할 것이고 올해는 거시 환경과 일부 프로젝트 실패 등에 따른 시험대에 올랐을 뿐이다. 올해는 인플레이션하고 또 루나코인의 이슈가 있었죠.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부상할 것이다. 오늘 2023년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네, 2023년에 암호화폐 시장에 필요한 법안이 가시화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모든 자치단체한테 얘기를 했죠. 10월 달까지 보고서 올려라. 암호화폐에 대한 보고서 올려라. 그 보고서가 다 제출이 되면 그걸 기반으로 아마 새로운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고요. 2023년도가 그 정점이 될 거다. 그런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왜 중요하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제도권 안으로도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기관급들이라든지 큰 자금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